미쳤나봐, 저 새끼. 해고당해서 정신줄 났나 보네. 원래 한국인들 멘탈 약하잖아. 경비병의 중얼거림이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11월 경기도 평택의 한 미군 기지. 오후 3시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 박민수였죠. 그의 손엔 개인 물품이 담긴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7년간 일했던 기지를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경비병들이 무표정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박민수의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된 미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정적을 깨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미쳤나? 동료 중 한 명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하지만 박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웃음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가 배어 있었죠. 박스를 든 채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경비병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곧 관심을 끊었습니다. 이미 기지 밖 사람이었으니까요. 박민수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소나타 트렁크에 박스를 실으며 다시 한번 작게 웃었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손에 쥐어진 건 휴대폰 한 대였어요. 화면엔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직 몰랐죠. 왜 그가 웃었는지, 무엇이 그렇게 웃긴 건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 웃음이 무슨 의미였는지. 사흘 전 11월 21일 오전 9시 박민수는 평소처럼 정비고에 출근했습니다. 기지 내 차량 정비동 2층, 그의 작업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분위기는 달랐어요. 관리자 존슨 중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들어와.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박민수는 묵묵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존슨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야. 서류에 사인해. 박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해고 사유란에는 중대한 업무 태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무슨 태만입니까? 박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존슨은 코웃음을 쳤어요. 지난주 차량 점검 누락, 보고서 미제출, 다 기록돼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모든 점검을 완료했고 보고서도 제출했었죠. 하지만 존슨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항변하고 싶으면 본부의 서면으로 제출해. 근데 소용없을 거야. 박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존슨이 펜을 내밀었죠. 사인 안 하면 경력 기록에 해고 겁으로 남아. 내 선택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존슨이 서류를 낚아챘죠. 3일 안에 나가. 개인 물품만 챙겨.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동료 정비사 2명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결국 잘렸네. 그럴 줄 알았어. 박민수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반박도 설명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해고 통보 후 3일간 박민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째 날 점심시간이었죠. 박민수가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기 해고당한 사람. 뭘 잘못했대? 업무 태만이래. 한국인들 원래 그렇잖아. 박민수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앉을 곳이 없었어요. 누군가 자리에 앉으려 하면 옆 사람이 가방을 올려놓았죠. 결국 그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존슨이 지나갔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 빨리 정리 안 해?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박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오후 정비고에서 공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죠. 야, 코리안. 박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장교는 턱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기름 흘렸어. 닦아. 박민수가 일했던 구역이 아니었어요. 다른 팀 담당 구역이었죠. 하지만 박민수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장교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잘린 거 아냐?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수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죠.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는데 경비병이 그를 세웠어요. 신분증, 매일 출입하던 곳이었습니다. 경비병도 박민수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이거 사진이랑 안 닮았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10분을 붙잡아 두고서야 통과시켰습니다. 박민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었어요. 항의도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비고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챙기는데 존슨이 다시 나타났죠. 오늘 3시까지야. 1분이라도 늦으면 경비 부를 거야. 박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굴복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박민수의 침묵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9월 중순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박민수는 정비고 3번 베이에서 험비 한 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 작업이었죠. 그때 옆 베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존슨과 다른 관리자 2명이었습니다. 이번 주 검수는 건너뛰자. 서류만 작성하면 돼. 어차피 아무도 몰라. 박민수는 손을 멈췄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난달처럼 하면 돼. 점검 완료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한국 측 감사관들은 영어 서류 대충 보고 넘어가.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박민수는 조용히 공구를 내려놓았어요. 작업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 수송 차량 20대 점검도 마찬가지야. 브레이크 패드 교체 안 해도 서류상으론 교체한 걸로. 부품비 아끼면 우리 성과금 올라가잖아. 박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박민수는 움직였습니다. 정비고 사무실로 들어갔죠.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박민수는 지난 6개월치 정비 기록을 열었어요. 점검 완료로 기록된 차량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품 교체 기록과 대조하자 숫자가 맞지 않았죠. 서류상 브레이크 패드 교체 80건, 실제 부품 출고 기록 35건, 45건이 허위였습니다. 박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날 이후 박민수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때마다 그는 기록을 모았죠. 점검 누락 목록, 부품비 횡령 증거, 허위 보고서, USB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는 침묵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만 쌓아갔죠. 그리고 11월 18일 존슨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 내가 야간에 사무실 들락거린다는 제보가 있어. 박민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갯짓했어요. 정비 기록 확인했습니다. 존슨의 얼굴이 굳었죠. 너 뭘 본 거야?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후 해고 통보가 내려왔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거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박민수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밤 박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택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각각 다른 색 테이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강 정비 기록 위조 증거, 파랑 부품비 횡령 내역, 노랑 음성 녹음 파일. 박민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열자 파일들이 빼곡했어요. 2024년 9월 15일 정비 기록, 2024년 9월 22일 부품 출고 대조, 2024년 10월 5일 존슨 대화 녹음, 총 47개의 파일이었습니다. 2달간 모은 증거였죠. 박민수는 엑셀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A열에는 차량 번호, B열에는 점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C열은 서류상 완료 날짜, D열은 실제 부품 출고 날짜였죠. 45건의 행에서 C열과 D열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어떤 건 한 달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박민수는 PDF 파일도 확인했어요. 존슨이 서명한 점검 완료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창고 CCTV 기록과 대조하면 그날 아무도 작업하지 않았죠. 음성 파일도 있었어요. 박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습니다. 이번 달도 30% 절감 성공이야. 한국인 정비공들은 눈치도 없어서 좋아. 계속 이렇게 하면 내년 승진 확실해. 선명한 음질이었어요. 박민수는 녹음 앱을 항상 켜두고 다녔던 겁니다. 그는 파일들을 하나로 압축했어요. 미군기 지정비 부정 증거 자료. 용량은 285MB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작성 창을 열었죠. 수신자 목록엔 세 곳이 적혀 있었어요. 주한미군 감찰실, 국방부 군무원 비리신고센터, MBC 탐사보도팀. 박민수는 간단한 메일 본문을 작성했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평택기지 정비부서 부정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은 누르지 않았어요. 임시 보관함에 저장했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다음 날 박민수는 USB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걸 보관해 주세요.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보관 증명서 드릴게요. 박민수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해고 통보 다음 날 그는 클라우드 계정도 점검했어요. 모든 파일이 자동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삭제에도 30일간 복구 가능한 설정이었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적절한 순간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 박민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24일 마지막 출근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3시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타이밍이었죠. 11월 24일 정오 정비고 사무실은 들떠 있었습니다. 존슨이 피자 박스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사님? 존슨이 활짝 웃었죠. 이번 분기 성과 평가에서 우리 팀이 1등했어. 예산 절감 부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역시 중사님, 보너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존스는 여유롭게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다들 수고했어.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짐을 싸고 있는 박민수에게 향했어요. 아, 박은 빼고.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묵묵히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죠. 존슨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하나 정리한 건 잘한 일이야. 괜히 이상한데 기웃거리더라고. 맞아요. 야간에 사무실 왔다 갔다 하던데. 뭘 보려고 한 거래요? 존슨이 코웃음을 쳤어요. 볼 게 뭐 있어? 어차피 영어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민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박스에 개인 물품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낡은 공구함, 작업 장갑, 사진 액자 하나. 존슨이 피자를 먹으며 말을 이었죠. 오늘 셋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 후론 우리 걱정 없어. 신고 같은 거 할까요? 설마. 증거도 없고 누가 믿겠어? 해고당한 직원 말을.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관리자 한 명이 물었어요. 중사님, 다음 주 검수도 서류만 처리하는 거죠?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방식대로 계속 가는 거야. 이번 달 절감액이 얼마예요? 부품비만 3천만 원 정도. 인건비까지 합치면 더 되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박민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투명인간이었죠. 오후 2시 30분, 박민수는 박스를 들고 일어났어요. 존슨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30분 남았는데? 박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죠. 정리 끝났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 일찍 가도 상관없어.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죠. 끝까지 말이 없네. 원래 한국인들 소심하잖아. 박민수는 복도를 걸었어요. 정비고를 지나 본관 건물을 지나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미리 설정해둔 알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전송시간. 박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엔 이메일 전송 대기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올려졌죠. 오후 2시 50분, 박민수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병 2명이 무심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박민수는 박스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이메일 3통이 발송 대기 중이었어요. 주한미군 감찰실, 국방부 MBC, 각각 285MB짜리 압축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전송 중. 3초. 전송 완료. 3개의 체크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박민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미소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왔죠. 하하하하. 경비병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저 사람? 박민수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2시간 후 주한미군 감찰실 이메일 서버. 첨부 파일이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전달될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감찰관이 파일을 열어볼 거예요. 엑셀 시트에 45건 부정 기록. 음성 파일 속 존슨의 목소리. CCTV 기록과 대조된 허위 보고서. 모든 게 명확했죠. 3일 후엔 국방부에서 합동조사팀이 꾸려질 겁니다. 기지 정비고는 봉쇄되고 전수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존슨과 관리자들은 조사실로 불려갈 겁니다. 이 기록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품비 횡령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증거는 이미 세 곳에 퍼졌으니까요. 일주일 후엔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될 겁니다. 주한미군 기지 정비 부정 의혹, 수천만 원대 횡령 정황. 자막과 함께 흐릿하게 처리된 존슨의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박민수가 제공한 음성 파일 일부가 방송될 겁니다. 한국인 정비공들은 눈치도 없어서 좋아. 여론은 들끓을 거예요. 박민수는 웃음을 참으며 박스를 다시 들었습니다. 경비병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신 나간 거 아냐? 하지만 박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죠. 차에 박스를 실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휴대폰 화면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USB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민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m 너머로 기지 정문이 보였어요. 여전히 평온해 보이는 풍경. 하지만 몇 시간 후면 달라질 겁니다. 존슨이 피자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을 그 순간 감찰실 이메일 서버에선 자동 분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긴급, 부정, 횡령 같은 키워드가 감지되면 즉시 상급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박민수의 이메일은 이미 그 단계를 통과했어요. 오후 5시쯤이면 감찰실장의 책상 위에 놓일 겁니다. 박민수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기지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죠.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었어요. 심판자의 출발이었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4대가 멈춰 섰어요. 주한미군 감찰실 소속 차량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감찰관 6명이 내렸죠. 손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기지 정비부서 전면 조사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비고 사무실. 존슨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오늘 점검 일정 확인했어? 네, 서류 작성만 하면 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찰관 2명이 들어섰어요. 존슨 중사? 존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감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줬죠. 주한미군 감찰실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슨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조사요? 정비 기록 위조 및 부품비 횡령 의혹. 지금부터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합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감찰관들이 들어와 컴퓨터를 끄기 시작했어요. 서류철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누가 신고를. 감찰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단 조사실로 동행하시죠. 같은 날 오후 3시 국방부 군무원 비리신고센터 회의실에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택 기지건 증거가 확실합니까? 네, 음성 파일과 장부 기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횡령 규모는 지난 6개월간 약 4천만 원 추정됩니다. 합동조사 진행하십시오. 저녁 7시 존슨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앞엔 녹음기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엑셀 파일을 펼쳤죠. 9월 15일 험비 12대 브레이크 패드 교체 완료로 보고하셨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품 출고 기록엔 4개만 나갔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존슨은 입을 다물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찰관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죠. 이번 달도 30% 절감 성공이야. 한국인 정비공들은 눈치도 없어서 좋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 존슨 본인의 목소리였어요.
선명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건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공금 유용, 군사법 위반입니다. 존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11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규모 정비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인 정비공을 부당 해고한 미군 관리자가 수천만 원대 부품비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엔 기지 정문과 압수수색 장면이 나왔죠. 제보자는 해고 직전 2개월간 증거를 수집했으며 퇴사 당일 관련 기관에 일제히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정의는 살아있다. 끝까지 준비한 거 대단하네. 이래서 함부로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같은 날 밤 박민수는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어요. 군 당국은 관련자 전원을 입건하고 유사살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민수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어요.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죠. 텅 비어 있었어요. USB는 이미 변호사에게, 파일은 이미 세상에. 박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네.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의 담담함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인정. 복직 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창밖 어둠 속에서 기지 방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박민수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침묵했던 남자는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기록했고 떠나는 순간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입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건 힘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